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오늘 이석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하실 겁니까? 네, 오늘 지금 16일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5일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줄여서 독파모라고 네, 부르는데, 독파모를 개발할 5개 정예팀을 뽑았고, 이제 거의 한 5개월 만에 1차 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 5개 팀 중에서 2개 팀이 탈락을 했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와 NC 소프트웨어 자회사 NCAI 정예팀이 탈락을 했습니다.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크게 제가 보기에 두 가지예요. 네이버가 탈락한 기준, 두 번째는 한 개 팀 탈락을 시킨다고 했는데, 컨소시엄이죠, 정확하게는. 두 개 팀을 탈락시킨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규칙을 바꾼 것 같은데, 일단 네이버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이버는 왜 탈락했나요? 네이버가 탈락한 이유는 1차 결과가 발표나기 전에 독자성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중국 빅테크인 알리바바가 제공하는 이제 비전 인코더라는 오픈 소스를 차용했다는 점, 그리고 그 비전 인코더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중치, 네,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설정한 값이거든요. 네, 그게 큰 변화를 주지 않고 네. 네이버가 사용했다는 점을 이제 독자성에 위배됐다라고 과기정통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거는 괜찮을 수 있는데 가중치 설정값조차 오픈 소스의 것을 그대로 쓰면서 독자성을 기준을 딱 봤을 때 독자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픈 소스가 이제 소스 코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 구조물은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하는 사람이 이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무료로 배포를 한 것이기 그렇죠? 예, 때문에. 예. 그런데 그 구조에서 설정값을 세팅하는 게 정말 쉬운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렇죠. 최적의 값을 찾아야 되는 건데, 네, 그거야말로 이제 독자성을 판단하는 네. 기준이거든요. 이제 그게 알리바바가 기존에 설정한 값과 큰 차이가 없다면 네이버 클라우드가 뭐 시간에 쫓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독자적으로 설정값을 세팅하지 못했다라고, 네,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그럼 애당초 네이버가 이걸 몰랐냐는 거죠, 이 기준을. 이게 참 모호한데요. 일단은 이 독파모의 서류를 보면 해외 모델의 미세 조정, 그러니까 파인 튜닝이라고 파인튜닝. 그러죠. 예. 파인 튜닝으로 파생형 모델이 되면 안 된다. 그렇죠. 사전 학습과 같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직접 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영어로 프롬 스크래치라 부르는데, 네. 이 기준에서 위배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제 인공지능 정책관이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프롬 스크래치의 기준을 정부가 명확하게 제시를 안 한 것 같고, 일단 파인튜닝 하면 안 된다, 독자 모델이 아니다, 그럼 프롬 스크래치의 기준은 뭐고 프롬 스크래치의 정의는 명백하게 뭐다, 이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요 정도는 이제 관행이고 하니까 한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네이버가 다 아는데 기준을 어길 리는 없거든요. 사실 원문을 보면, 공고를 보면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정말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네, 네이버 클라우드 연구진도 이에 따라서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네이버 클라우드가 직접 개발한 독자 모델을 허깅 페이스라는 그 AI 개발자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이제 거기에 있던 개발자분들이 이를 사용하고 후기를 남기는 과정에서, 네, 네, 이제 알리바바 비전 인코더를 그대로 사용한 것 같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여론을 좀 탔어요. 딜렉을 포함해서 여러 매체들이 보도를 했는데 백영훈 장관께서 이에 대해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서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태를 인지를 하고 있고 업스테이지 사태를 포함해서 네, 독자성을 꼼꼼히 점검하겠다. 네, 사실 내부의 가이드라인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에 드러났던 공고상으로는 불명확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불거진 것 같고, 백영훈 장관을 포함해서 정부 관계자들도 사실 여론의 눈치를 안 봤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네이버가 독자성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이거를 모호한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조금 승인하는 것은 어려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몇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허킹페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논란이 안 나왔으면은 또 몰랐을 것 같고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패자 부활자처럼 두 개 팀을 탈락시킨 다음에 한 팀을 급하게 또 뽑겠다. 근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규칙을 바꾼 게 두 가지죠. 1차 평가에 한 개 팀을 탈락시키기로 했는데 두 개 팀을 탈락시켰고 네, 그리고 없던 패자 부활전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결정이 기존 가이드라인과 좀 달랐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개 팀을 이제 뽑겠다 다시 했는데 기존에 뭐 NCAI나 네이버 클라우드나 카카오까지 뭐 검토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 패자 부활전은 5개 정예팀 중에서 탈락한 기업도 지원을 할 수 있고 네, 그 외에 이 과제에 참가하지 않는 기업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이 KT, 카카오 이런 그 테크 대기업들이 언급이 됐는데요. 그렇죠, 단호하게 선을 그은 기업들이 몇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탈락한 기업 중에서 네이버 클라우드는 재도전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NCAI도 재도전하지 않겠다. 네, 한창 거론되고 있는 카카오조차도 네, 우리는 신청할 의향이 없다라고 네. 밝혔고요. KT는 지금 조용하게 있는데 네. 제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KT가 도파법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업계 관계자들이나 기자들한테 도파모 상황을 되게 많이 물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렇죠. 실제로 KT가 자회사 KT 클라우드와 네, KT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자체 모델을 개발했고 그렇죠. 이거를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냥 AI 사업의 의지가 강합니다. 그 그쵸. 기반이 되는 모델에 대한 확신도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한국형 소버린 AI 모델이라고 해서 믿음 2.0K를 냈거든요. 이제 K는 흔히 말하는 뭐 한국형 코리아의 K인데 이 정도까지 모델 개발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 KT가 신청을 안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5개 정예팀을 뽑는 과정에서도 KT가 꽤 진심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네, KT가 그 재도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추정을 네, 합니다.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 어쨌든 뭐 KT 입장에서는 뭐 해킹 사고도 있으니까 이미지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과연 이게 재도전을 안 하는 게 탈락에 대한 그 이미지 훼손이 너무 커서 다시 하지 않는가 이 생각도 들고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 과제고 정부 지원 사업의 일종이잖아요. 뭐 별로 영향가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업스테이지 관계자분과 이야기 나눴을 때 하는 말이 이 과제 전후로 연구 역량이 확 달라졌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GPU 자원이 공급되는 게 차원이 다릅니다. 엔비디아 블랙웰 GPU가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셋도 달라요. 그러니까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정부의 이제 교육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고유의 데이터를 받으면서 인터넷 상으로는 없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이렇게 공급받으면서 상당히 좋은 모델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을 했고 그래서 재도전하는 기업들은 만약에 있다면 중소기업 스타트업에서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NC, 네이버가 재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것은 대기업은 그래도 인프라가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1조 4,600억 원 규모의 정부 GPU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 GPU 물량의 상당수를 정부 기관한테 제공을 해야 되지만 그 나머지도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한 자원을 갖췄고 그리고 두 기업들은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물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모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데이터셋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풍부한 편이기 때문에 굳이 이 과제를 신청해서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는 탈락을 했을 때 실추될 수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낙인이 찍히는 거잖아요. 어떤 기업은 AI 도파모 모델에서 탈락했대. 실력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이미지를 감수하면서까지 하기 싫은 기업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 전날에 제가 이제 업계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탈락을 하면
왠지 문제가 있어서 탈락한 것처럼 이미지 프레임이 씌워져서 그게 제일 큰 걱정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말 지금 네이버 NCAI가 딱 탈락을 하니까 특히 이제 네이버는 중국 거 썸네일가 지금 프레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실은. 네.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고, 후보가 된 것만으로도 사실은 기술력이 있는 건데, 그리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완성도를 높인 것도 대단한 건데, 그런 건 이제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좀 이게 정부의 그 방향성이나 목적, 목표는 잘 알겠는데, 지금 뭔가 좀 경영을 시키면서 경쟁을 시키고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지금 합격한 기업들이 LG AI 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죠. 네, 일단 LG AI 연구원은 이번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벤치마크 테스트 3개를 다 통과를 했고요. LG AI 연구원은 앞으로 방향성은 계속 더 좋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파라미터 크기를 키우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때 결과물을 낸 것처럼 한국어 데이터에 완전 특화된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500빌리언짜리 5천억 개 매개 변수의 거대 언어 모델을 제시를 했잖아요. 예, 이제는 멀티모달로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더 늘리겠다는 거죠. 네, 이미지와 오디오와 비디오까지 생성을 할 수 있는 한때 지브리 이미지 열풍으로 구글 나노 바나나라는 모델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글로벌 AI 업계의 트렌드가 더 고차원적인 이미지와 영상 생성으로 가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이왕 초거대 언어 모델로 방향을 잡은 이상 이제 멀티모달은 필수 불가결로 보이고요. 이제 업스테이지도 이제 앞으로 방향성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독자성을 갖고 모델을 고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제가 드는 생각이 네이버 클라우드가 그 옴니모달이 특징이고 장점이라고 이제 부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탈락을 하고 SKT는 탈락하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멀티모달을 하겠다. 네이버 모델을 이제 장점을 가져와서 굉장히 욕심이 많은 거죠. 예, 승부욕이 있는 것 같고 최종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기대를 어쨌든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최종 선정이 됐을 때는 오픈소스로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공고를 다시 보면요. 네. 오픈소스가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가 아니다. 근데 참 웃기죠. 네. KAI 모델이라면서 네. 국가대표 모델이라면서 네. 오픈소스가 필수는 아닙니다. 안 해도 된다. 맞아요. 만약에 오픈소스로 제공을 하지 않을 시 네. 대기업 기준으로 네. 정부 GPU의 자부담률이 50%나 됩니다. 반면에 예. 상업용 오픈소스로 제공이 됐을 때 대기업 기준으로 자부담률이 10%나 되거든요. 네. 대기업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좋은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걸 무료로 배포를 하면 우리의 사업적인 관점에서는 좀 별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기업들이 아마 오픈소스 배포를 하지 않겠다라고 조건을 걸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의심이 되는 기업 중 하나가 3사 중에서 LG AI 연구원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모델을 AI 서비스로 AI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단 제3자가 모델을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건 안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제3자 모델 접근이 금지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네. 모델로 응용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모델로 API 서비스라고 다른 그 플랫폼에서 그 모델을 호출할 수 있는 체계가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마라.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이 엑사원으로 서비스만 만드는 데 집중해라라고 그렇죠. 약간의 제한을 뒀는데 네. 이걸 봤을 때 LG AI 연구원이 뭔가 오픈소스를 걸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완전한 오픈소스는 아니죠, 그렇게 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가 내세운 거는 모델 자체를 네. 진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그렇죠. 걸어놔라고 했는데 예. LG AI 연구원은 서비스로 제한을 뒀잖아요. 네. 그래서 LG AI 연구원이 지금 자부담률을 40%더 내고 그 조건을 안 걸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과제가 소버린 AI, 주권형 AI인데 아니 이렇게 제약이 있으면 조금 과제의 취지와 상이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지금 정황이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예. 하여튼 뭐 오픈소스로 완전히 이제 배포를 해서 전 국민이 사용하는 게 목표인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이제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제 와서는. 예.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어쨌든 주제가 네이버니까 네이버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이버가 사실 2차 평가로 넘어갔을 때는 그 옴니 모델을 비디오 생성과 나아가서 월드 모델까지 만들려고 했거든요. 네. 월드 모델은 이제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AI 모델의 방향성인데 이제 3차원 컴퓨터 그래픽을 이제 실제 환경과 그대로 그렇죠. 구현하는 것을 만드는 게 월드 네. 모델이고 자율주행과 이제 로보틱스에 적용되는 정말 차세대 모델이거든요. 네이버는 비디오 모델을 넘어서 월드 모델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번 정부 과제가 아니더라도 네이버는 또 내부에 사내에 네이버 랩스 같은 또 하드웨어 조직이 있잖아요. 그리고 피지컬 AI 플랫폼을 하겠다라고 엔비디아와 협력도 발표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아마 회사 자체적으로 방향성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네이버는 어차피 갈 길 가고 있다. 갈 거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참 논란의 국가대표 AI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